사연 읽는데 제가 다 속상하네요. 어머님은 얼마나 더 속상하셨을까요? 센터장님, 이 부모님께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가 놀다가 아이가 인지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거 논 거라고 아이는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논 건지 아니면 부모님 보시기에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건지는 아이랑 좀 더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아이를 때린 거라면은 우리 아이한테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그런 맥락을 추론할 수 있게 친구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지를 파악하게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네요. 남자아이들이라면은 단순하게 장난처럼 툭툭 치는 행동들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해서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 아이는 또 다른 죄책감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 대응을 안 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시고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아이가 정말로 폭력적인 행사를 한 거라면은 우리 아이한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지 전체적인 흐름들을 파악하게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서희 상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친구는 사실 경계성 지능 아동 특징 중에 하나인 사회적 인지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맥락을 추론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괴롭힘인지 아니면 놀이인지 헷갈려 하고요. 이 사례를 제외하고 아동들이 나한테 화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속된 말로 눈치 없이 굴어서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문매를 맞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다른 친구가 장난을 친 건데 자신은 놀렸거나 괴롭혔다고 인지를 해서 싸움이 붙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이 친구한테 제일 필요한 건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도 이런 상황 많이 맞닥뜨리실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작년에 지도했던 경계선 지능 학생 역시 이 사례와 같이 친구들이 짓궂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랑 계속 어울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내비치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공감이 됐는데요. 학교에서는 제가 이런 사례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교 폭력이 아닐까 먼저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해요. 그래서 발로 찬 학생 그리고 맞은 학생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주변 친구들 이야기까지 다 들어봐요. 그래서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객관적으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학교 폭력의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부모님께 바로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사소하게 친구들 신체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학교 분위기는 그렇진 않거든요.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요즘 학교 분위기라서 부모님들께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에게 도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합니다. 친구와 즐겁게 지내는 장난일지라도 친구에게 몸에 손을 댄다거나 아니면 툭 친다거나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아 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경계선 지능 친구에게는 나를 소중하게 그리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친구가 정말 너의 진정한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만약에 친구가 나에게 또 그런 행동, 거친 행동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는 나의 마음을 진실되게 친구에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찼을 때 그게 장난이 아니라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 친구에게 싫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거든요. 예컨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가 나한테 발을 차면 나는 정말 기분이 나빠. 앞으로 차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나의 기분과 그리고 앞으로의 당부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확실히 우리 아이가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안 좋은 감정을 느꼈을 때 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가 진짜로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진짜 맞았다면 학교 폭력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얘한테 맞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유는 이로 인해 친구를 잃을까 봐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건 친구를 잃는 게 아니라는 거를 먼저 알려주셔야 돼요. 이 행동을 하는 건 친구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너를 정말 친구로 생각했으면 때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 그게 장난이 아니라 너를 괴롭히고 있는 거라는 거에 대한 인지도 필요해요. 경계성 지능 친구들은 미움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이건 친근감의 표시야 라고 오히려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바꿔주실 수 있는 건 사실은 학부모님이에요. 학부모님이 너는 정말 소중한 아이고 너가 이렇게 다른 친구가 때리는 거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건 엄마를 너무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아이가 이해를 하고 아 정말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먼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센터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언을 하세요? 아이가 정말로 맞았다고 한다 그러면 폭력은 아이가 행사하든 당하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확실히 인지를 시켜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당한 친구가 이게 친밀감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한테는 분명히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 아이가 그 관계 안에서는 나중에도 또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엄마한테나 선생님한테 아이가 때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느린 학습자 아이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 좀 막막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경계선 지능을 가진 친구들이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욱해서 먼저 주먹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나간다든지 하는 친구들도 학교에서는 종종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학급에서는 절대로 친구들의 몸에 손을 대거나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몸이 먼저 갈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2학년 교육과정에서는 마음 신호등에 대해서 배워요. 빨간불, 먼저 멈춰. 그리고 두 번째, 노란불, 생각해. 그리고 세 번째는 표현해. 이 3단계에 따라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과 바람을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에게 주먹을 쓴다든지 폭력을 행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이 친구는 어떤 기분이 들까? 그리고 나는 어떤 기분이 들까?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친구에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야? 어떻게 하면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서 아이가 바람직한 선택지를 선택하도록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입으로 직접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내 다리를 차면 나는 정말 기분이 나빠. 앞으로는 내 다리를 차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두 문장으로 정확하게 나의 기분과 앞으로의 바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습, 마음 신호등을 활용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음 신호등 너무 좋습니다. 욱하는 순간 사실 사람이 그 순간에 화가 나지 막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꾸준한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